요즘에 전문가란 작자들 앞다투어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래도 강남은 안 꺾인다. 언론도 앞다투어 뭐라 그래요? 그래도 강남은 안 꺾인다. 꺾인 곳 다 강북이다. 그러면서 강남은 지금 뭐 신고가 찍지 않았냐? 아리팍 봐봐라. 신고가 45억 찍었다. 근데 그 45억이 실거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뜬다 해놓고 뜨지 않고 있죠. 강남이라고 거래 늘었어요? 신고가 비중 예전만큼 안 나오죠. 거기다 실거래 신고도 안 되는 애들이고 똘똘한 한 채를 사고 있대요. 그럼 그 똘똘한 채는 왜 팔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꺾였어요. 강남도 신고가 대비 하락한 가격의 단지들이 나오고 있다. 헬리오시티 우리랑은 악연이 있죠. 여기 직전 대비 1억 1,500 떨어졌고 반포자이도 2억 떨어졌고. 그런데 맨날 뭐라 그래요? 재건축 호재. 저 재건축 호재는 언제까지 갈까요? 그러면 집값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죠. 모든 지역이 다 재건축 호재에 있는 아파트들은 있어요. 신도시 제외하고는 웬만한 동네 가면은 30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는 몇 개는 있다. 그럼 거기 다 재건축 호재로 오른다고 하세요. 그래서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고 하세요. 재건축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폐지해야만 집값이 떨어지겠네요. 재건축 안 해서 집값 오른다면서요. 근데 재건축 호재로 오른대요.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거예요? 재건축 호재로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언제부터 제대로 나오기 시작했냐? 재건축 연한 완화 및 부동산 3법 이후죠. 분양가 상한제 폐지된 이후고 예전에도 그랬고 김대중 대통령 때 폐지되고 또 이명박 대통령 때 폐지되고 박근혜 때 폐지되고 그러면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될 때마다 집값은 쭉쭉 치웠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집값 오른다고 지금 억지로 논리 만들고 있죠. 하도 답답해가지고 조회수 더럽게 안 나오는데도 저희가 비기닝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누가 무슨 규제가 이게 어떤 효과가 있고 이제 와서 분양가 상한제 효과, 임대차 3법 효과 말하면 뭐해 누가 봐요. 그러면서 또 계약갱신 청구 만료 물건이 나오면서 전세값이 크게 오른다. 자, 이야기했지만 3중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계약갱신 청구 만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더 올라가진 않죠. 계약갱신 청구 만료로. 그러니까 전세값이 오른다는 거. 지금 전세가의 대부분은 얘가 차지하고 있죠. 왜냐면은 얘는 신고가 안 돼요. 임대사업자야 5% 정도 상한해주면서 하지만 얘는 거의 신고가 안 되죠. 지금 단지율로 보면은 요거 거의 신고 안 되고 있어요. 그냥 갱신되지. 그러면은 지금도 다 이 신고가에 나오고 있으니까 전세 가격이 이보다 더 오른다. 개소리죠. 매물이 늘어나는데. 그렇다면은 이 3중 가격 중에서 얘는 일로 올라갈 수 있죠. 하지만 전세 가격이 이 단지에 살던 사람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엄밀히 따져보면은 전세 가격이 지금 저기가 8억 하는 데가 9억 한다. 이 말은 못하죠. 왜냐면은 8억 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건 다 여기 기준으로 말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가격은 그대로 갈 거예요. 왜? 중간 가격이 형성된 게 뭐예요? 5% 이상 상한해주고 갱신 계약한 경우죠. 집주인이 엄포 놓으니까. 안 그러면 나 집주인 들어갈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계약한 경우는 여기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거다. 갱신 계약을 했어도 5% 이상 상한을 하면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그리고 왜 8월부터 나와요? 계약갱신 청구권 만료 물건은 언제부터 나오는 거예요? 9월부터 나와요. 왜? 8월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기자가 개뿔도 모르는 거예요.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이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1개월 전 통보해야 돼요. 근데 임대차 3법 언제 나왔어요? 7월 31일. 그러면 1개월 전에 통보를 하려면 8월 계약인 사람들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느냐? 못해요. 9월부터 가능한 거죠. 그래야지 8월 1일에 9월 1일인 사람이 통보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무슨 8월부터 나와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때까지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야만 되는 거죠. 오른다고 가정을 받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전세 가격이 오른 이유는 임대차법 때문이 아니라 금리 때문이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저금리와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내년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전세자금 대출 규제는 대출 총량에 포함되죠. 저금리는 지금 금리 이미 19년 하반기 이상으로 오르고 있다. 전세 가격이 오를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전세 가격이 바로바로 떨어져서 안 나올 뿐이지. 왜냐면 부동산 시장은 장기간의 타성 기간이 있는데 전세는 그 타성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오를 때는 바로바로 세계약 적용되지만 떨어질 때는 그 세계약 적용한 사람이 2년 있다가 갱신을 하든가 아니면 2년 있다가 나가든가 그러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타성 기간이 조금 더 나올 뿐이다. 전세 가격 계속 상승한다고 하는데 어때요 지금? 이러고 있어요. 매물은 계속 쌓이고 있죠. 8월 9일 기준이에요. 1월 기준으로 하면 더 많이 쌓였죠. 작년 9월 21일 기준으로 하면 더 많이 쌓였어요. 임대차 3법 이후 이렇게 줄었다가 요만큼 늘었는데 뭔 소리냐. 이건 다 허위 매물이었고. 왜냐면 임대차 3법이 아니라 8월 21일부터 시행한 허위 매물 단속 때문에. 지금 전세시장이 매우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혹여나 전세가 낮출 때까지 기다린다는 세입자가 생길까
이 약물고 다들 달려들어가지고 내년에 전세가 오르니까 빨리 계약해야 된다라는 여론을 만들고 있는 거다. 집주인들 더 버텨라, 내년에 전세가 더 오른다, 이 여론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전세는 오로지 유동성이죠. 매매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매매 자체의 유동성과 전세의 유동성이 더해져서 나오는 건데, 전세 같은 경우는 오로지 전세 유동성만 가지고 하죠. 그런데 전세 유동성을 막아버려요. 어떻게 더 오를 수가 있죠? 전세가율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전세가율이 떨어졌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7월부터는 아마도 통계 기준이 바뀌었을 것이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여기도 7월에 확 바뀌잖아요. 그러면 전세가율이 전반적으로 떨어진다. 이것이 뜻하는 게 뭐다? 갭이 늘어나고 있다. 갭이 늘어난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소리죠.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전세가 3억에 매매가가 4억짜리 집이 있었다. 그런데 얘가 전세가가 4억으로 오르고 매매가가 6억까지 올랐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은 이때 필요한 자기자금은 1억이죠. 이때 필요한 자기자금은 2억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1억 가지고 들어가서 집값이 2억 올랐으니까 수익률은 200%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똑같이 2억이 오른다고 칩시다. 근데 전세가는 또 1억이 올라요. 그러면은 갭이 3억으로 늘어나니까 수요는 더 줄어드는데 수익률은 100%로 줄어요. 오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그런데 수요가 준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황금성이 떨어지고 매수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소리죠. 누가 갭을 3억이나 주고 들어가냐? 갭이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갭 1억짜리 아파트야 라고 생각이 들면은 전세가에 맞춰서 떨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전세가율이 올라가면 투기 수요는 줄어들죠. 그런데 투기 수요가 줄어드는 게 전세가율 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요. 지금은 취득세. 3주택 이상은 12%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6억짜리 집을 살려면 취득세가 얼마예요? 7,200만 원이죠. 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만큼 수익률이 더 나오려면은 그 전에는 뭐 1% 정도 됐으니까 1억 9천 정도 벌었으니까 수익률이 한 200% 나오려면은 4억 5천 정도는 올라야 된다. 같은 기간에 같은 수익률 내려면. 그러니까 수요가 빠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런데 대출금리 올라가고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는 거. 자, 대출금리는 채권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예금금리는 기준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금리는 계속 오르고 그래서 대출금리는 계속 오르지만 예금금리가 안 오르는 이유는 기준금리가 안 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금해봤자 돈 안 된다. 왜 대출금리만 오르고 예금금리는 안 오르냐? 기준금리 빨리 오리라고 청원하세요. 그러면. 자, 모든 면에서 갭투기 수요가 들어올 상황이 아니다. 그렇다면 황금성이 떨어져서 매매가 안 된다는 소리죠. 1억이 오르든 2억이 오르든 안 팔리면 끝이에요. 1억이 오르고 2억이 올랐다고 해서 내 손에 있느냐. 나가는 세금만 늘어나죠. 그런데 안 팔리면 손해보는 것 같아. 절대 낮춰서는 안 팔아하고 잔뜩 올려놨는데 안 팔리면 뭐예요? 내가 돈을 번 게 아니다. 로또 당첨금은 1, 20억 하죠. 그래서 내가 로또를 사서 당첨 기대금이 그 정도 있다고 해서 그게 내 돈은 아닌 거죠. 로또는 당첨 확률이 굉장히 낮은데 요거는 내 다음 사람만 오면 당첨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는 거지 당첨된 게 아니에요. 올랐다고 해서 내 돈이 아니다. 그리고 내년에 뭐가 들어가요? 전세대출 총량 규제.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가계부채를 4, 5%. 자, 올해가 6%예요. 이미 8월 중순부터 난리가 났죠. 근데 4, 5% 선으로 줄이게 되면은 아마도 6월 전부터 난리가 나겠죠. 근데 6월 전이라고 대출이 잘 나오냐? 아니죠. 뭐가 들어가요? DSR 2단계. 거기다가 전세 대출까지 들어가는데 여기서 돈 빌려서 내 집 마련하는 수요까지 생기면은 전세도 막히는 거다. 전세 대출이 연장밖에 안 되고 더 이상 안 나오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죠? 전세금을 올릴 수가 없어요. 왜? 그 가격에 들어오겠다는 수요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23년까지 공실로 둬야 돼요. 돈은 어디서 나요? 전세가 잔뜩 올랐는데. 보증금 상환 대출을 받으면 되지 않아요? 걔는 여기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거기다가 초고가 전세대출 규제 서울보증. 자, 서울보증만 가격 상관없이 전세보증 해줬는데 서울보증에서 15억 이상 전세보증을 중단하겠다. 제일 타격 입는 지역 어디예요? 고가 전세가 제일 많은 지역이 어디예요? 강남. 근데 강남이 임대차 법 끝나가지고 전세가가 오를 거다. 보증이 안 되는데 누가 자기 돈 생돈 다 때려 박으면서 들어가요 거기다. 은행권에서 뭘 믿고 그렇게 돈을 빌려줘요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다. 주변에 지금 다 발표되고 있는 것들 다 배제하고 가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언론에서. 올라야만 하니까. 매매가 1,000만원, 2,000만원 떨어지는 거 그보다 더 위험한 게 전세가 1,000만원, 2,000만원 떨어지는 겁니다. 왜? 매매가 1,000만원, 2,000만원 떨어져도 실수요 입장에서 우리 집 가격이 떨어져요. 그렇다고 당장 나한테 1,000만원, 2,000만원 내놓으라고는 안 하죠.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전세가 1,000만원, 2,000만원 떨어진다고 해봅시다. 갱신 때마다 돌려줘야 돼요. 1,000만원, 2,000만원. 야, 그 갭투기 하는 사람들 번 돈이 얼만데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그러냐? 그 1,000만원, 2,000만원 받아다가 딴 데 갭투기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러 채를 투기를 했다.
10채만 투기하면은 1000만원씩만 다 떨궈도 1억이 들어요. 20채를 투기했으면 2억이 들어요. 2천만원씩 떨어지면 4억이 들어요. 2년에 걸쳐서 4억이 나간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전세가 미친듯이 막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MB정부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했냐? 집값 떨어진 거 막기 위해서 전세자금대출도 전세가부터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 스노우볼이 지금까지 와서 전세가를 폭등을 시켰다. 거기서 저금리까지 맞물리면서. 그런데 금리 올라가죠? 대출 제한 들어갔죠? 어떻게 더 폭등해요? 이제 터질 일밖에 안 남았어요. 왜? 역대 최저금리 나오면서 그걸 토대로 올렸는데 역대 최저금리가 계속될 수 있느냐. 자, 거기다가 발표됐죠? 보금자리론 받고 갭투기 못한다. 자, 보금자리론 뭐예요?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죠. 근데 이걸 받아놓고서 이 돈 가지고 갭투기를 한다. 예전에 3년에 한 번씩 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샀다가 한 2년 반쯤에 팔아치우고 검증하고 또 2년 반쯤에 하고. 그런데 이게 1년마다 바뀌었다는 거죠. 아, 1년마다 하면은 1년 내로 단타하면 되지 않아요? 1년 내로 단타가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2년일 때는 2년 동안 차분히 팔았었는데 이번에 6개월로 바뀌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6개월 내에 빨리 팔아야 되니까 안 팔리면 금매 나오는 거예요. 1년 역시도 마찬가지죠. 자, 저희가 맨날 갭투기 했는데 드디어 언론에서 갭투기란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임대사업자 2,400명 요것도 갭투기 불법 임대 막는다.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 하는 경우 외국인도 막는다. 주택 임대사업자 자체는 이제 더 이상 등록이 안 되죠 원래. 공시가격 1억 이하 쇼핑 요것도 법인 외지인 조사 받는다고 하고 있죠. 투기 목적이라면 규제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저렇게 쭉쭉 들어가는 거 누가 하고 있겠어요? 지금 유튜브나 부동산 스타 강사 이런 인간들이 다 찍어줘서 올리고 있을 거다. 저런 거 가자 해가지고. 왜? 2018년에 BD수첩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서 보면 다 찍어주고 있어요. 단지 그런 것들 조사해가지고 깜빵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 사람 한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냐. 자, 편법 금융투기 요거는 강화가 필요합니다. 20억 집 18억까지 대출 가능.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 대출. 자, 개인 사업자 대출이 왜 대출을 많이 내주느냐. 첫 번째는 대출 한도가 높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게 가계대출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죠. 저런 거 막아야 된다. 확실히 잡으려면요 유동성을 틀어 막아야 돼요. 개인 사업자 대출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 자금 출처 계획 다 해놓고 용도랑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전수 조사해서 저게 만약에 투기 목적이었다 하면은 막고 대출을 환수해야 된다. 그러면 바로 경매나 투매 나오겠죠. 대놓고 홍보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 왜 법적으로 안 잡아요? 이런 거 법안 통과해야 돼요. 아, 쓰잘데기 없이 다른 거 때려잡을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들 규제부터 빨리빨리 강화해라. 임대차 3법 통과시켰듯이 저런 거 때려잡는 법안 홍보 안 내리면 하는 거 3일 만에 넘겨버려요. 저거 잡는다고 국민이 반대하겠어요? 결론, 지금 전세 자금줄 막히고 있고, 두 번째로 전세 금리도 오르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갭이 너무 많이 벌어졌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상황에서 황금성마저 많이 떨어졌죠. 여기에 규제가 계속 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보금자리 대출을 받아놓고 갭투기 들어가는 것까지 막는다. 어딜 봐서 전세가 오르고 갭투기가 흥하냐. 전세가 올리려는 거는 갭투기 흥하게 만들려는 거고. 자, 임대차법이 된 뒤에 계속 전세가가 올랐던 이유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2년 전보다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2020년 원래 엄밀하게 말하면 9월부터예요. 그런데 2022년 8월부터 전세가가 오른다. 그 말을 하려면은 이때의 금리보다 이때의 금리가 낮아야 돼요. 왜? 2020년 5월부터 금리가 오른 이유는 2018년 5월보다 금리가 훨씬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출을 더 받을 여력이 됐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게 되겠냐? 2020년 8월이 금리가 제일 낮을 때예요. 앞으로 우리나라에 역사상 다시 오지 않을 최저금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전세가가 오른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갭투기 완전히 망했다 이제. 나보다 빨리 더 큰 바보를 못 찾으면 완전히 물린다. 실수요는 사지도 않아요. 왜? 청구권이 있으니까. 내가 들어가려고 자금 계획했는데 못 들어가게 되면 폭망이니까. 답이 나왔죠. 절대 갭투기 하면 안 되고 갭투기 한 사람들 거 받아줘서 당신이 그 폭탄을 맞지 말아야겠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